자, 오늘은 가정법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일단 법하는 말부터 시작을 할게요. 가정법에서 우리가 법하는 말이 뭐냐? 자, 여기 적어보세요. 말을 표현하는 방법. 자, 말을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말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그걸 약간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느냐, 아니면 명령문 모양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직설법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나? 직설법은 있는 사실 그대로. 명령법은 명령문 모양입니다. 그럼 명령문은 명령을 하는 거 기본인데 명령만 하지 않고 부탁, 의뢰, 조건, 부탁이나 의뢰는 똑같은 말이죠. 요구, 양보, 뭐 한다면, 일지라도 이런 느낌까지 다 데리고 있는 게, 명령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게러벌리,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문의 몇 가지 변형된 모양을 볼게요. 자, 게러벌리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동사 때 배웠습니다. 동사를 강조할 때, 일반 동사 앞에 do를 붙이면, 동사 강조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do get a bird 하면은 명령문을 강조해서 야, 뭐뭐 해라 이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명령문 강조할 때 you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야, 너 뭐뭐 해 이런 느낌이죠. 됐죠? 제발 뭐뭐 해, 야 뭐뭐 해, 뭐 이런 느낌. 그 다음 명령문에 부가의문문은 will you를 쓰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명령문에 will you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부탁해요. 제발, please의 개념이 됩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에게 진리를 좀 말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will you는 부가의문문에서 명령문에서 붙이는 건데 부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will you 자체가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부탁의 의미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조건 명령은 뭐냐? 뭐뭐 해라가 기본인데요. 그 뒤에 and나 또는 우아를 붙여서 약간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그냥 뭐뭐 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문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and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얘가 그러면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명령문 우아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됐어요? 명령문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명령문 우아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럼 이 and 대신에 뭐를 써도 if you를 써도 같은 말이 됩니다. If you work hard, 네가 열심히 일하면 너는 성공을 할 것이다. 명령문 and는 if you 동사원형 똑같은 말입니다. 명령문 or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에는 if you don't를 하거나 아니면 unless you를 하거나 이렇게 돼요. 여기 여기로 와야 되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다 그죠? 자 보세요. hurry up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miss 놓치게 될 것이다. 됐죠? 명령문 or는 뭘로 바꿔도 된다고요? if you don't로 바꿔야 됩니다. if you don't 아니면 unless you unless 자체가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접속사는 not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안에 부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if you don't 하고 unless you는 같은 말입니다. if는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됐죠? 그래서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했을 때는 do가 안 들어갑니다. not이 안 들어갑니다. 명령문 and는 if you 동사원형 명령문 or는 if you don't 동사원형이나 unless you 동사원형으로 합니다. 됐죠? 자, 양보 명령하는 말 어려워요. 명령문 모양인데 일지라도의 느낌이 들어갑니다. 명령문 모양인데 자, 볼까?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왔어요. who, which, what 그러면요 여기서 이게 어떤 느낌처럼 whoever, whatever, whichever, whenever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누가 하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서 하더라도 이렇게 자, say what you may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I want to believe it 나는 믿지 않겠다. 조동사 할 때 may가 양보절에 잘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사 원형 뒤에 의문사를 붙이면 이게 whatever, whoever, whichever 누가 하든지 언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이런 개념의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거처럼 외워놓는 게 좋은데 be 주어 ever 수용동사. be 주어 ever 수용동사.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be 주어 ever 수용동사.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같은 말은 however 형용사 주어 may be. 됐죠? be 주어 ever 수용동사.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however 형용사 주어 may be. 자, be a man ever so rich. 어떤 남자가 아무리 부자라도 he should not be idle. 그는 게으르면 안 된다. 됐죠? However, 아까 전 우리가 whatever 이런 거 나오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로 생각이 된다 그랬지? However는 아무리 하더라도.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 있으면 아무리 하더라도. be 주어 ever so 형용사는 however 형용사 주어 may be 아무리 하더라도. 좀 어렵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이게 독해 예문으로 나올 일도 잘 없고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제 가정법을 해봅시다. 가정법은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됐나? 가능성이 아예 적거나 그렇지 않은 일을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게 가정법입니다. 자, 이 가정법에는 단순 가정과 반대 가정이 있는데 한마디로 선생님은 요거를 세트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요렇게 가는 게 가정법의 기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사절, 여기가 주절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사절하고 주절이 둘 다 가정법으로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의 시제가 됩니다. 한 문장의 시제는 뭐가 원칙이다? 한 문장의 시제는 일치가 원칙이다. 한 문장의 시제는 일치가 원칙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는 여기도 현재,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 여기가 과거 완료면 여기도 과거 완료. 시제 일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if절과 주절의 시제이 똑같을 때 세트 가정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가정법 현대는 가능성이 한 50% 됩니다. 가정법 미래는 가능성이 한 2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가정, 단순히 가정을 하는데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 가정은 아예 반대 일을 가정합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반대합니다. 위에 거는 현재 사실 반대, 밑에 거는 과거 사실 반대. 그런데 재밌는 건 현재 사실을 반대하는데 왜 과거 시제를 쓰냐고. 이 말은 과거형을 쓴다는 말이거든요. 과거 사실을 반대하는데 왜 과거 완료형을 쓰냐고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어에는 텐데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자세히 볼게요. 어쨌든 if절하고 주절은 세트 가정법. 그래서 시제가 둘이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단순 가정은 가능성이 적은 거, 반대 가정은 아예 안 그런 걸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 거. 됐죠? 그럼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현재는요,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50%습니다. 자, 원래 가정법 현재는 if 주어 동사원형, 그 다음에 주절에는 will, shall, can, may 동사원형 옛날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냥 현재 시제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사원형을 쓰는 거는요, 가정법 현재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오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는 직설법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느냐? 가정법 현재는 불가능성이 50%다 이런 느낌을 준다면 직설법 현재는 가능성이 50%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불가능성 50%나 가능성 50%는 어차피 똑같은가요? 맞지? 어차피 불가능성 50%나 가능성 50%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복잡한 옛날식 표현 이걸 쓰지 않고요. 그냥 직설법 현재를 쓰는데
얘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이거 할 때 나왔어요. 한 문장에서 시제가 일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간 조건 부사절에는 미래 대신에 뭘 쓴다? 현재를 쓴다 하는 게 있어요. 됐죠? 한 문장에서 시제는 일치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 중에 예외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시간 조건 부사절에는 미래를 나타내도 현재를 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미래를 안 나타내더라도 현재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쓰는 건 당연하고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한다면 이프들에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현재 시제가 들어가는 거고 주절에 조동사도 무슨 형으로? 현재형으로 들어갑니다. will, shall, can, may. 됐죠? 그래서 옛날 링컨 대통령 연설문이나 이런 거 보면 if it be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하지만 요즘은 그냥 전부 다 if it is 이렇게 다 온단 말입니다. if she gets the money 하면 if she gets the money 그대로 다 쓴다고. 되겠죠? 자, 그 다음 가정법 현재는 자 현대문법에서 거의 사라지고 그 흔적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동사 원형을 쓰는데 그건 왜? 가능성이 좀 적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비원문하고 요구 제한 주장 명령 충고 추천 부탁 동사에서 should가 들어가는 그 문장에서 생략이 되고 동사 원형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기원문은요 우리가 조동사 할 때 했지만 사람이 사람한테 기원할 때 하나님한테 기원할 때 이렇게 할 때 메일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신한테 뭔가를 기원을 할 때는 이 메일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요구 제한 주장 명령 충고 추천 부탁 동사 요런 동사들 뒤에는 that, 주어, should, 동원 이렇게 하는데 이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 다시 요구 제한 주장 명령 충고 추천 부탁 동사 that, 주어, should, 동원. 자, 요구하다, demand, require, request 다 요구입니다. 요구. 됐죠? suggest, propose, move. 여러분 move도 제한이 돼요. suggest, propose, move 제한하다. 그 다음 insist 주장하다. insist 주장하다. order, command 명령하다. 여기 순서대로입니다. advise 충고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ask 부탁하다. 그죠? 그래서 요구 제한 주장 명령 충고 추천 부탁 동사 that, 주어, should 동원 꼭 아셔야 돼요. 자, he insisted 그는 주장했다. she should be sent 미국으로 보내줘야 한다. 됐나? he proposed 그는 제안했다. a petition 탄원서가 should be drawn up 작성되어야 한다. petition은요 탄원서입니다. 정부나 어떤 구청이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내는 저 이런 거 필요해요 이렇게 탄원서라고 합니다. 이게 작성돼야 돼요. draw 작성. 자, 그 다음 꼭 동사가 아니라도 명사가 됩니다. 명령은 뭐다? 우리가 그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 should 생략하면 be 동사 원형이 남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조금 적은 느낌을 표현했던 가정법 현재에 남아있는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는요 현재나 미래에 가능성이 20%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게 1번 should가 올 때가 있고 2번 were to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 should가 올 때가 가능성이 20% 이하입니다. should가 올 때가.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제일치. 자, 아까 전에 가정법 현재도 어쨌든 이름은 현재였잖아. 그지? 그래서 현재 시제 뒤에 조동사도 현재형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 should는요 현재형도 되고 과거형도 되고 둘 다 됩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뒤에 조동사도 will, shall, would, should 둘 다 됩니다. 이해갔죠? 조동사는 앞에 동사랑 시제를 똑같이 쓰는데 should는 현재형, 과거형 둘 다 되니까 뒤에도 will, shall, would, should 둘 다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밑에 볼까요? If it should rain tomorrow. 내일 혹시나 비가 오면 나는 출발을 연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 should는요 가능성이 적다는 느낌을 주니까 혹시나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자, if it should die 그가 혹시나 죽는다면
what would become of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뒷면에 보면 나오는데요. 가정법 현재는 가정법으로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랬죠. 직설법을 한다고 그랬고 가정법 미래부터는 if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if를 생략하면 동사 주어 이렇게 자리를 바꿔줍니다. if 생략하면 동사 주어 이렇게 자리 바꿔줍니다. 자, 이거 보세요. What will become of A가 어떻게 될까요? 자,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될까요? 해석을 하는데 how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What will become of become of는 어떤 의미하고 똑같느냐? happen to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become of랑 happen to랑 똑같은 말이에요. 되겠죠? What will become of랑 what will happen to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 were to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were to 들어가는 거. 자, were to는 가능성이 거의 0%일 때 쓰는 겁니다. if 주어 were to, 그 다음에 주절에는 would, should 동사 오면 이럴 겁니다. if 주어 were to, would, should 동사 오면 if I were to be young again,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I would work hard,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 또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하더라도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텐데 됐죠? 자, if는 한다면을 기본으로 하지만 일지라도의 개념도 있습니다. if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if 뜻 다시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한다면 그죠? 두 번째가 여러분 인지 아닌지, 세 번째가 일지라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if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시제 한다면으로 해석이 될 때는요, 시간 조건 부사절은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 미를 쓰면 안 돼요. 인지 아닌지로 쓸 때는 미를 꼭 써줘야 됩니다. 됐나? 미래가 필요하면 일지라도 할 때는 여러분 밀 세모, 그러니까 써도 되는데 잘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if에는 한다면 말고 일지라도의 의미도 있고 그게 가정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were to는 가능성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차피 과거형으로 와야 되니까 would, should 과거형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는요 이름하고 시제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이 과거죠. 그러면 시제도 과거를 쓰고 조동사도 과거형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과거를 쓸 때 주의하실 건 비동사는 were만 쓴다는 겁니다. 구어체에서 were를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 were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할 때는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에 쓰는 거예요. were를 쓰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는 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져가는데 과거형을 쓰냐고요. 그죠? 헷갈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에 텐데라는 말은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뭐뭐라면 뭐뭐할 것이라와 뭐뭐라면 뭐뭐할 텐데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야. 이거는 비가 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하면 거기 그에게 날아갈 텐데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 없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텐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느낌의 어떤 조사들이 붙어서 현재형을 현재형으로 표현해주지만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고요. 영어에는 그렇게 다양한 조사가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말 것이라는 미를 쓰면 되겠어. 근데 뭐말 텐데를 쓰려니까 방법이 없네. 그래서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의 시제는 맞춰주는 걸 좋아라 하니까 뒤에도 가고 앞에도 가고 이렇게 섰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말에 해텐데에 해당하는 말을 우드 마이트가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한 문장의 시제는 일치하는 게 좋으니까 현재를 반대할 때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가고 있는데 if 전에 과거형이 온다. 그럼 이거는 전부 다 가정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앞뒤 문맥상 다 현재인데 if 전에 과거만 온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이구나.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제일 중요한 거 if만 나오면 뭘 생각해라? 시제 일치.
if절과 주절의 시제는 일치가 원칙이다. 됐죠?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I could go abroad. 나는 해외에 갈 텐데. 이 말은 as I am not rich,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I cannot go abroad. 외국에 못 간다. 됐죠? 자,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그럼 이거 뭐라고 할래? 새가 아니기 때문에 니한테 못 날아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as I am not a bird. 그럼 뒤에는 I can't fly to 이렇게 가요. 그죠? If I knew her address,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면 I would write to her. 그녀한테 편지를 쓸 텐데. 그럼 내가 주소를 몰라서 못 쓴다 이거죠. 그럼 as I don't know. 나는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I don't write.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못 쓴다. 내가 그녀의 주소를 몰라서 그녀에게 편지를 못 쓴다. 알겠어요?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반대 사실입니다. 자, 또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뭐를 못 샀다. 그 가구를 못 샀다. 그가 가난하지 않으면 그 가구를 살 텐데. 맞나? 가난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난하다에서 반대가 돼야 되고 부정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형으로 바뀌고 내용이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as가 현재면 if는 과거고 as가 긍정이면 if는 부정이고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자, 그는 가구를 살 수가 없었다. 이거는 가구를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탐은 키가 안 크다. 그래서 어디에 그 천정에 닿을 수가 없다. 그러면 탐이 키가 크면 천정에 닿을 텐데로 가야 되겠네. 그럼 if Tom were to, 탐이 키가 크면 he 뭐라고요? could, 그는 천정에 닿을 텐데. 됐죠? 이게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가정할 때 과거형을 썼죠. 텐데가 없어서. 그러면 과거일을 가정할 때는 당연히 그러면 한 시제 더 과거형이 돼야 되죠. 그래서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앞에가 자 if절에 과거 완료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주절에 조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조동사가 있어야 텐데 기능이 됩니다. 우드쿠드 마이트 텐데 기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완료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영어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자리에 뭐를 쓰면 have pp를 쓰면 더 옛날을 나타냅니다. 기억나나? 자, 그래서 우드쿠드 동사 원형 쓰는 자리에다가 have pp를 쓰면 이게 더 과거라고. 누구보다? 우드쿠드 동사 원형보다 would have pp, could have pp가 더 과거라고. 됐나? 자, if he had worked, 그가 뭐 했었더라면 더 열심히 일을 했었더라면 he would have succeeded. 그는 성공했었을 텐데. 말되나? 그가 열심히 일을 했었더라면 그는 성공했었을 텐데. 이 말은 그가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는 성공 못했다. 이겁니다. 됐죠? 열심히 일 안 해서 성공 못했다. 이렇게. 자, 뒤에 하나 더 볼까요? 네가 그를 도와 주었더라면 자, 그는 더 오래 살았을 텐데. 그럼 이 안의 속뜻은 네가 그를 안 도와줘서 그가 오래 못 살았다. 이거 맞지? 네가 그를 안 도와줘서. 그럼 언제 안 도와줬다고? 과거에 안 도와준 거다. 그래서 뭐로 간다? didn't help로 가야 되겠네. didn't help. 네가 그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럼 니는 거기 오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럼 여기는 뭐? didn't give로 가야 되겠네. 오래 못 살았다. 맞지? 자, 그 다음 if he had not gone there, 그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he would not have met,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가 거기 갔었다면 그 사고를 갔기 때문에 그 사고를 당했다 이래야 되잖아. 맞나?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그럼 거기에 갔기 때문에 went로 와야 되겠고 뒤에는 사고를 당했다 이래 가니까 여기는 met로 와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if we had had a better knowledge. 자, 여러분 had는 앞에 had pp 할 때 had고요 뒤에는 pp에 have가 들어가니까 had입니다. had 표현 맞아요. 산에 대한 지식이 약간이라도 있었더라면 he would have died like that. 그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산에 대한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죽었을 텐데 뭐 산에 가면서도 아무런 장비를 안 갖고 왔는 것 같다 그지? 그러면 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죽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as he did not have 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he died 그는 죽었다. 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 됐죠? 자, 네가 날 도와줬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끝냈다. 그럼 네가 날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것을 못 끝냈을 텐데 이래야겠네. 맞나? 자, 과거는 if절로 가면 과거 완료로 가야 됩니다. had not helped me. had not helped me.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것을 못 끝냈다. 그러면 I 그 다음 뭐라고 할래요? would not have finished. I would not have finished. 그쵸? 자, as I didn't have the book. 나는 그 책이 없었다. 그래서 I couldn't lend it to you. 너에게 못 빌려줬다. 그럼 내가 그 책이 있었더라면 너에게 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이래야 된다. 그죠? 그럼 if I 그럼 had the book. 내가 그 책이 있었더라면 뒤에는 나는 너에게 빌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I could have lent it to you. If I had the book, I could have lent it to you. 되겠나? Could have lent it to you.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따로 가정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비교 시제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 문장에 주어가 있고요. 주어 동사가 있고요. 여러분, 투 부정사, 동명사 이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준동사, 투 부정사나 아니면은 동명사나 이런 표현들이, 분사나 이런 표현들이 올 때 선생님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비교 시제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동사 시제는요, 뭐가 없다. 이 자체로는 현재형, 과거형 하는 것 자체는 몰라요. 반드시 누구랑? 주절 시제랑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나, 그걸 따져야 되지. 그래서 얘들은 뭐하고? 주절 시제에 일치하는 거고, 맞나? 2MPP나 ABPP는 주절보다 한 시제 더 과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투 동사 원형이나 ing는 주절 시제에 일치, 2MPP나 ABPP는 주절보다 한 시제 더 과거. 얘가죠. 그거랑 똑같아요. 누가? IBC나 AGF 가정법이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비교 시제.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IBC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 대시 옵니다. 그 다음 뒤에 주어동사가 오죠. AGF가 있습니다. AGF가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주어동사가 있고 뒤에 주어동사가 있어요. 자, 이걸 쫙 나누면 얘는 주절, 얘는 종속절. 그럼 이때까지는 주절과 종속절이 가정법이면 가정법, 직설법이면 직설법 똑같이 가는데 여기는 직설법,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 여기는 가정법,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돌려 말하는 거.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시제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항상 직설법이 더 대장이에요. 주절이 더 대장이에요. 종속절이 쫄병이고, 그럼 항상 주절 시제 눈치를 보면서 종속절 시제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혼자서 어떤 시제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법 과거형,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근데 이 자체로 비교 시제라고 이야기했죠. 시제에 뭐가 없어요. 자체적인 시제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없어요. 과거형이 오면 무조건